안녕하세요. 근우의 NCS의 근우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봉투 모의고사를 풀고 계시는 수험생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제가 하고 있는 봉투 모의고사 풀이반 커리큘럼을 여러분들께 홍보하는 것이고요. 또한 단순히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월요일에 했었던 봉투 모의고사 수업에서 문제풀이를 발췌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본인의 문제풀이 방식과 또 제가 제시하는 문제풀이 방식의 차이를 느끼고 어떤 것이 더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다면 스스로를 위해서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먼저 강사 소개부터 할 거고요. 그리고 약 47분간의 문제풀이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봉투 모의고사를 풀면서 혹은 실전 풀이에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비중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수리 영역에서 6문제,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에서 2문제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47분간의 영상이 끝나면은 세부적인 커리큘럼과 교재 소개까지 하면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사 소개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대우조선해양, 현재 하나오션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특수선 설계팀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실무 경험 약 5년 이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역인재 7급에 최종 합격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5급 피셋과 23년 7급 피셋에서 전 직렬 합격 점수가 나왔고 특히 렌유인 건보 봉투 모의고사 수리 능력을 집필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작년 23년 상반기 하반기 모두 건강보험공단 필기가 어렵게 나오면서 난이도가 재평가되었고요. 그리고 기관과 대학교 등에서 NCS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47분간의 영상을 보시고 마지막에 세부적인 커리큘럼과 교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1번을 물어보셨는데 일단 물어보신 분은 안 계시기는 하고요. 잠깐만요. 일단 댓글을 따로 주신 건 없어가지고 21번에서 어떤 부분을 좀 잘 모른다고 하셨는지 이해는 제가 파악은 100%안 되겠지만 좀 궁금해할 만한 내용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1번 선지, 2번 선지, 3번 선지 쭉 있는데 다 보면은 28% 이상이다. 40% 이상이다. 죄송해요. 잠깐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갤럭시 탭 쓰는데 이 펜슬에 버튼 누르니까 자꾸 막 메뉴가 뜨더라고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28% 이상이다, 40% 이상이다, 37% 이상이다, 57% 이상이다. 정말 풀기 싫게 생겼죠. 안 푸셔도 괜찮아요. 이걸 풀면서 내 에너지와 시간을 좀 더 쓰는 것보다 내가 풀기 좋은 것부터 먼저 푸는 게 낫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풀면서 느끼셨겠지만 수리가 정말 난해한 문제들이 많죠. 안 푸셔도 괜찮아요. 저는 참고로 시간 되고 딱 풀었거든요. 한 57분 30초 정도 걸려서 60문제를 다 풀긴 했었어요. 수리도 대신 처음에 한 4, 5문제 정도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풀기도 했었는데 다 풀긴 했고요. 여러분들께서 느끼셔야 되는 거는 일단은 퍼센트들은 정말 속된 용어로 좀 뭐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쉬운 거부터 푸는 거는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우리가 이 1번, 2번, 3번, 4번 선지의 숫자 중에서 뭐가 제일 간단해 보일까요? 우리 채팅으로 잠깐 쳐줄 수 있으신 분은 1번, 2번, 3번, 4번 선지 중에 뭐부터 풀어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의견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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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3편 나왔고요. 2번 푸셔도 되죠? 왜냐면 40%가 5분의 1하는 숫자도 있고 0.4배라는 거 우리가 모두 알고 있으니까 좀 만만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4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표 1, 2를 구분할 필요는 있죠. 표 1은 연도 5개 나오고요. 표 2는 2022년에 성별, 연령대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2번 선지에서 70대 나오는 순간 바로 표 2번인 거예요. 왜냐면은 연령대가 나와 있는 거니까요. 자, 70대 이상 독감 진료 인원 중 남성의 비중은 40% 이상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요. 70대 이상이니까 70대와 80대 이상을 같이 보셔야 돼요. 요거 같이 안 보면은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럼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합쳐서 보셔도 되고요. 따로따로 보셔도 괜찮아요. 자, 합쳐서 보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처음에 중요한 거.
계산은 1차적으로는 대충 하셔야 돼요. 대충. 처음부터 열심히 하면은 짐 빠져서 완주하기 힘듭니다. 제한 시간 내에 완주하기 힘들기 때문에 완주라는 게 60문제 꼭 다 풀어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목표하는 뭐 50문제면 50문제, 55문제면 55문제를 다 푸는 그 의미를 완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처음에 계산 대충 하는 거다. 그러면 합계를 더하면은 4,821과 2,137인데 이걸 열심히 계산하셔서 6,958이네요 하면은 그거는 처음 용도로는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처음이라면은 실천이 안 되는구나라고 표시할 것 같아요. 그리고 40%라면은 2,800이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나와야지만 우리가 40%라는 거는 계산은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7, 4, 28이니까요. 대신 우리가 남성 두 개를 더하면은 이거 2,700도 안 되는데요 라는 느낌이 딱 드셔야 돼요. 2,700도 안 된다라는 느낌이 들자마자 얘는 40%가 좀 안 됩니다 라고 판단하시면서 틀렸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를 해결했고요. 뭐 28이나 37이나 57이나 풀기 싫은 건 몇 가지이기 때문에 1번 선지부터 보도록 합시다. 근데 또 중요한 건 있어요. 우리가 숫자를 실제로 37%라는 것이 풀기 싫게 생겼지만은 실제로는 풀지 못할 건지 풀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숫자, 분수를 보시긴 해야 돼요. 분수를 보시긴 해야 되니까 한번 가볍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년도 전체 중에서 20대, 30대, 40대는 28% 이상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전체는 87만 3,590이 있고요. 자, 중요한 거. 22년도 표 2번에요. 제가 초록색으로 전체를 가렸습니다. 전체가 없다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1번 선지처럼 나와 있다면은 표 2번에는 전체 값이 없죠. 근데 우리는 어디 가서 봐야 돼요? 채팅 한번 쳐보실래요? 표 2번에서 전체 값이 없는 표라고 가정했을 때 1번 선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한 시간 내에 아무도 답변 안 하셨는데, 자, 여기 초록색 동그라미에 새롭게 전체가 있죠? 표 1번, 18번님, 20번님, 11번님, 15번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생각해야 되는 그거예요. 이거를 다 더하는 거는 정말 무리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다 더하는 게 아니고 어딘가에는 있을 것이다. 대신 같은 표에 있기보다는 다른 표에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시면은 정말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0대부터 우리가 40대까지의 숫자를 구할 건데요. 이것도 우리 어림산해야 되죠. 어림산. 열심히 계산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쵸? 그럼 저는 이거를 어떻게 계산했냐면요. 20대랑 30대 더하면은 한 20만 정도 될 것 같지 않아요? 대충? 뭐 20만 좀 안 될 것 같고 뭐 좀 더 디테일하게 계산하면은 뭐 19만 6천이나 7천이나 될 것 같다. 그래서 20만 조금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 40대는 6만보다 좀 크죠. 그러면은 두 개를 더하면은 26만이구나. 세 개를 더하면은 26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전체는 87만이잖아요. 그리고 20대부터 40대는 26만이잖아요. 요게 28%가 되냐 안 되냐. 근데 28%라는 건 뭐예요? 100분의 28이죠. 근데 100분의 28과 87분의 26은 뭐 크게 비교할 필요가 없는 숫자긴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모가 13 증가할 때 분자는 2밖에 증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8%가 넘는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28%라는 숫자는 상당히 하기 싫지만 실제로 내가 87분의 26이라는 숫자 26은 어떻게 구했어요? 3개를 대략적으로 어림산했을 때 나오는 숫자를 구했을 때는 이거는 28%보다 100분의 28보다 크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1번을 바로 맞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28%를 30% 빼기 2%로 가야 되나라고 판단할 수는 있어요. 생각할 수는 있어요. 대신 그 판단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 판단을 실제로 계산을 적용하기 전에 87분의 26이라는 분수를 먼저 보고 이거는 100분의 28보다 무조건 크지? 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까지 하면은 뭐 21번도 선지 한 개, 두 개 정도 보고 풀 수 있는 좀 운이 좋은 문제가 되는 거죠. 대신 좀 뒤에서부터 풀고 하면은 힘들 수 있으니까요. 자, 3번도 가볍게 한번 보고 갈게요. 2020년 10대 중에서 여성은 37% 이상이냐?
그럼 35만 중에 뭐 12만 5천 정도가 37% 이상이냐라고 하는데 요거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자, 37.5%라는 숫자가 있긴 합니다. 요게 분수로 몇 분의 몇이죠? 분수로 몇 분의 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8분의 5가 아니고 8분의 3이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 채팅에 혹시 뭐 반응 속도가 느린 건지 아직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37.5%는 8분의 3이라는 분수입니다. 그러면은 37%를 진짜로 0.37 곱하는 것보다 8분의 3을 곱해서 계산하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8로 나누면은 32와 3으로 구분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만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4.4만이 8분의 1이 되는 거고 곱하기 3배 하면은 13.2만 정도 되는 것이 37.5%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3.2만이랑 12.4만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37%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요. 뭐 디테일하게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정도만 해도 뭐 충분한 계산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4번도 한번 직접 우리 1번과 1번과 3번을 풀었던 방식으로 한번 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번 선지 같은 경우에 내가 이거를 해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오픈 채팅방에 또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스스로 적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 저장했고요. 그 다음에 지우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22번. 22번 정말 재밌는 문제예요. 제가 왜 재밌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자, 여러분들께서 보면은 이 진료인은 네 번째로 적은 애는 뭐 쉽게 구할 수 있죠. 저는 22번을 틀렸거든요. 왜냐하면 네 번째로 큰 해를 구했습니다. 바보죠.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실수 안 할 수 있도록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이 가나다가 3개 있잖아요. 가나다가 3개 있으면은 우리는 몇 번의 비교를 해야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을까요? 자, 가나다가 지금 나다 3개입니다. 3개인데 우리는 총 몇 번의 비교를 통해서 답을 도출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채팅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 저랑 예전에 NCS 과외했던 분들이나 분들은 한 문제 풀었던 게 있거든요. 풀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딱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는 이 문제를 풀면서 되게 반가웠거든요. 지금 3번도 있고, 2번도 있고,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2번도 있는데, 2번 비교하신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나요? 왜냐면은, A랑 B랑 비교하고, 그 다음에 C는 누구랑 비교해야 돼요? A랑 B랑 한 번 했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누구랑 해야 돼요? 그래서 2번은 일단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A가 10% 나왔고 B가 5%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은 값을 구한 건 아니니까. 그럼 A가 B보다 크다고 나왔을 때 C는 누구랑 비교해야 됩니까? A예요, B예요? 운이 좋으면 2번이죠. 물론 운이 좋으면 2번인데 운이 안 좋으면은 그러니까 저는 최대 맥시멈을 물어본 거예요. 맥시멈. 다시 한번 갈게요. 죄송해요. 헷갈리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처럼 가나다를 비교하는 크기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최대 몇 번을 해야 될까요? 최대. 우리 21번 같은 경우에도 최대 3개 선지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22번에서는 최대 몇 번을 비교해야 될까요? 자, 생각 한번 잠깐 해보시고 채팅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 한번 쳐주실래요? 자, 18번님 3개 하셨고요. 3번 해야 된다. 그냥 뭐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세요. 뭐 틀려도 돼요. 어차피 지금 뭐 맞추면 좋지만 틀린다고 해서 손해볼 건 아니기 때문에 3번 느낌표 물음표. 더 다른 분들 의견 있으세요? 잠깐만 더 받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치신 분들은 다 치신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이거는 한 번만 비교하면 돼요. 3번이라는 분들은 아직까지 개념이 완벽하게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3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이거는 한 번만 하면 돼요. 왜냐면요, 이 기억이 전체잖아요. 전체는
무조건 가운데 들어가야 돼서 2번과 4번은 절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조금 지금 이걸 듣고 응? 왜 그러지? 항상 그런가요? 아닐 수도 있지 않나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떻게 구성되냐면요. 남성과 여성을 더해서 합계가 나오죠. 남성과 여성을 더해서 합계가 나오는데, 그리고 19년도도, 20년도, 18년도도, 19년도도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 합쳐서 합계가 나와요. 그러면은 남성의 감소율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답이 1번이긴 하죠. 답이 1번이긴 해서 남성의 감소율은 좀 작습니다. 남성. 우리 뭐 그냥 막대기로 시각적으로 표현했어요. 자, 여성은 좀 감소율이 크죠. 근데 이 합계라는 것은 남성과 여성의 더한 거잖아요. 합친 거잖아요. 더했다기보다는 합친 거죠. 합친 건데 이 합계라는 것은 무조건 이 중간에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뭐 어떤 특정 자료들을 보면은 점점 한 달에 10,000명도 안 태어나고 막 그런 자료들이 있던데 예를 들어서 남성 신생아는 10% 감소했대요. 여성 신생아는 20% 감소했대요. 근데 전체 인구 감소율이 막 25%가 나올 수 있나요? 반대로 전체 감소율이 5%밖에 안 나올 수도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남자 신생아가 10% 감소하고 여자 신생아가 20% 감소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 남성, 여성 합친 신생아가 5% 감소했다던가 25% 감소했다던가 그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없죠. 우리 단순히 소금물을 생각해도 10% 소금물이랑 20% 소금물을 섞었는데 25% 농도가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가중평균이잖아요, 가중평균. 그래서 어찌됐든 이 사이에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보자마자 그거네 하면서 기억 전체가 무조건 가운데에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답을 1번 혹은 3번으로 확정하고 한 번만 비교하면 된다는 것을 파악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숫자 애매한데 뭐부터 하지라고 고민할 시간에 우리는 남성과 여성만 딱 비교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 여성 비교하는 거는 뭐 쉽진 않겠지만 뭐 어렵지도 않죠. 그리고 여러분들 감소율을 비교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증가율을 비교해 보세요. 증가율을. 그러니까 19년에서 18년으로 갈 때 증가율이 누가 큰지를 한번 보세요. 증가율이 크면은 그만큼 반대로 감소율도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숫자 좀 크게 적고 갈게요. 1, 2, 5, 뭐 대충 이 발음을 하겠습니다. 148, 그 다음에 83에서 94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원래 감소율인데 증가율로 한번 해볼게요. 더하기 42 정도. 더하기 얼마냐? 48이 6도 하니까 54 정도죠. 자, 이렇게 하면은 보여요? 자, 누가 더 많이 증가했어라고 하면은 남성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 증가했다, 50% 정도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여성은 50% 넘게 증가했다는 게 보이세요? 그게 보인다면 반대로 감소도 여자가 더 많이 감소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으면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거예요. 자, 근데 저는 항상 이 분모를 혼자 풀면은 안 된다. 스터디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마 이 매기시면서 22번 맞추신 분들은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22번 답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22번 답지를 보시면은 기억은 계산하면은 34.8%고 니은은 계산하면 33.3%고 디귿은 계산하면 36.1%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정말 단언컨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정말 이 장작으로도 못 쓸 만한 쓰레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22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이 전체를 절대 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되는 것이 이 답지의 역할인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생노가다 계산기로 두들긴 계산을 적어놨으니까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렇고요. 우리 시간 없으니까 말 아끼면서 그럼 22번 다 괜찮게 이해하셨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해 안 되시면은 다시 한번 좀 돌려보시고요. 우리 다음 문제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딱 봐도 풀면은 안 될 것 같이 생기긴 했어요. 딱 봐도 풀면
안 될 것 같이 생기긴 했다. 왜냐면요, 뒤쪽에 좀 비교할 만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자, 우리 40번 한번 볼게요. 다시 40번. 잠깐 40번 갔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40번 풀 건 아니고요. 비교만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책은 24번 있으실 거고, 40번은 화면으로 보시면 되겠죠? 두 가지 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0번 원그래프예요, 원그래프. 40번 원그래프인데, 두 개밖에 없죠. 뭐, 경기, 그 외, 경남, 그 외, 두 개밖에 없죠. 자, 다시 24번을 갑니다. 24번. 24번은 이 하나의 원마다 3개씩 있어요. 서울, 경기, 그 외.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딱 최후의 1분이 남았고 24번과 40번이 남았어요. 뭘 푸는 게 나을까요? 뭘 푸는 게 내가 한 문제를 더 맞출 수 있는 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어떤 문제를 푸는 것이 내가 한 문제를 더 맞출 수 있는 길일까? 당연히 40번이죠. 당연히. 왜 당연히라고 할 수 있을 거냐면은 자, 여러분 질문. 24번에 하나하나의 선지마다 몇 개씩 봐야 됩니까? 지금 원에 3개의 구분이 있잖아요. 몇 개를 계산해야 돼요? 2개죠. 3개 계산한다고 하면은 큰일 납니다. 2개 하면은 나머지 하나는 100%에서 빼면 되니까 확정이에요. 근데 40번은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40번 하는 게 낫죠. 일반적으로는, 뭐, 운이 작용하겠지만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풀면 아직 40번 못 봤습니다. 근데 24번을 풀다가 열심히 풀었어요. 막 2분씩 걸려서 풀었어요. 틀릴 수도 있겠지만, 2분 넘게 걸릴 수도 있겠지만, 풀었어요. 근데 나중에 40번 보시면은 스스로한테 실망할 거예요. 와, 진짜 24번 내가 왜 풀었냐. 그냥 40번 풀고 말지. 그러면은 그런 후회를 안 하기 위해서는 24번 일단 넘어가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재밌는 풀이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풀이. 왜 재밌냐고 하냐면은 아마 그럼 제가 나중에 질문 드릴 거예요. 혹시 이 방법으로 푸신 분이 있는지 제가 물어볼게요. 있으신 분은 제가 맛있는 거 하나라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수험생들, 아마 여러분들을 포함하겠죠. 절대적인 계산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절대적인 계산. 절대적인 계산을 많이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요. 여기 딱 숫자를 계산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의사, 이 3개 중에서 만만한 거, 뭐, 60% 풀만 할 것 같고, 근데 대신 그 외를 다 더해야 되면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외를 더하는 거 아니고 빼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서울과 경기도를 하겠죠. 그래서 26.2%는, 이거 4분의 1보다 조금 크다고 배웠어. 라고 하실 거고, 약사 보실 때도 서울 71.7%, 그다음 경기도 10.8%. 그럼 경기도 10%보다 조금 큰지 한번 판단해 볼까? 이렇게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한 에너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보다 계산을 좀 잘하긴 하죠. 그래서 대충 4분의 1하고 조금 큰가 보다. 13.4%는 7분의 1하고 조금 작나 보다. 그렇게 막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푸는 게 저는 가장 나이스하다고 생각했냐면은 간호사를 할 때요. 서울특별시 14.6이고 경기도 21.3입니다. 그리고 간호사 서울특별시 1321명이고 간호사 1660명이에요. 여기서 저는 14.6%를 7분의 1이랑 조금 가깝네. 조금 크다고 칠까? 혹은 21.3%를 20%보다 조금 크다고 내가 판단해 볼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뭘 했냐면요. 요거 두 개 대략적으로 1.5배다. 근데 요거 두 개 1.5배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이게 절대적인 것의 반대인 뭡니까? 상대적인 풀이가 되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푸신 분 계세요? 24번을? 그리고 24번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넘어가야 되는 문제는 맞습니다. 40번이 훨씬 낫죠. 난이도 자체가.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24번을 꼭 푼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푸시는 것이 가장 베스트다. 대신 또 중요한 거는 1번 선지와 2번 선지도 그렇게 풀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죠. 1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2배 하면은 13.4에 2배 하면 26.8이니까 2배가 조금 안 된다라고 풀어보시면은 또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약사는 비교하기 조금 애매한 숫자죠. 10.8과 71.8, 7배 정도 좀 안 될 것 같다고 할 수 있겠지만 7배 계산도 귀찮으니까 1번을 보신 다음에 1번 2배 조금 안 되네? 80과 156, 2배 조금 안 되는 것 같아? 하고 넘어간 다음에 3번 선지를 1.5배로 한번 확인해 볼까?
그 다음에 4번 선지를 서울특별시가 조금 더 크다고 판단해 볼까로 먼저 보시는 게 편해요. 이게 안 되면은 솔직히 저는 계산을 하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계산을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될 거니까요. 그래서 20번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셨고요. 상당히 훌륭하십니다. 제가 나중에 기억을 해놓을게요. 잘하셨고, 그래서 24번은 이런 방식으로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대신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버리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25번 가볼게요. 자, 25번. 솔직히 좀 풀기 싫게 생겼죠? 25번도 안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풀다가 힘들죠. 왜냐면은 선지가 너무 촘촘해요. 0.3% 포인트. 여러분 혹시 퍼센트랑 퍼센트 포인트 구분 못 하시는 분 있으세요? 이 의미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P가 하나 더 붙었긴 했는데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분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어차피 그 다들 번호로만 소통하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럴 건 아니기 때문에 모르면은 자신 있게 모른다고 해주시면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죠. 아시는 분도 지금 한번 머릿속에 구상해 보세요. 제가 하는 설명이랑 동일한지. 자, 쉽게 생각해서 퍼센트는 상대적인 수치, 퍼센트 포인트는 절대적인 수치라고 보시면 되고, 퍼센트는 구할 때 나누기를 해요. 퍼센트 포인트는 빼기를 합니다. 즉, 퍼센트끼리의 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간단하게 예시를 들면은 바로 이해가 돼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30%에서 60%로 증가했다고 하는 거예요. 증가했다. 자, 그럼 15번님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자, 30%에서 60%로 증가했을 때 몇 퍼센트 증가했을까요? 15번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30%에서 자, 틀렸습니다. 100% 증가했어요. 자, 방금 30이라고 한 것은 30% 포인트 증가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느낌 왔어요? 퍼센트 포인트는 60에서 30을 그냥 뺀 거. 요거는 60포인트 빼기 30%, 60% 빼기 30%, 그 다음 100%라는 것은 뭐예요? 30% 원래 있는 놈이 분모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60 빼기 30, 이렇게 들어오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님 이해 가셨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모르는 거 그런 거 아니고 지금 알면은 요거 덕분에 나중에 실전에서 하나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함정에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니까 모르면은 확실히 모른다고 해주세요. 네, 저는 25번을 풀긴 풀었어요. 대신에 나중에 풀었습니다. 처음부터 굳이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풀지 않았고요. 왜냐면은 3개나 구해야 돼요. 솔직히 한 개 구하려면 일단 풀 수 있고 2개 구하려고 하면은 좀 고민할 것 같은데 3개 구하려면 고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조차도 고민 안 하고 넘어왔거든요. 대신 요거를 빠르게 푸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선지를 좀 이용해 가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A는 그나마 할만해요. 왜냐면은 17년도에서 21년도 얼마나 증가했냐요 보면 되는데 이게 대충 한 8천 정도 증가한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면 뒤에 676, 679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거를 저는 3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건 NCS의 마인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8천이라는 거는 10%가 7,860,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7,867 정도, 8 정도 된다고 치니까 10%보다 약간 크다. 그래서 10%에서 한 130 정도 더 하는 거니까, 저는 얘를 10.2%라고 좀 빠르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 계산을 할 수 있으면은 좋고, 이 문제를 풀려면 이 정도까지 계산해야 되고, 내가 지금 당장 이 정도까지 계산 못하겠으면 바로 넘어가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은 A가 가장 쉬우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 다다음 주쯤 됐을 때는 어쨌든 좀 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는 가볍게 해결했고, 자, B. 어쨌든 이 위험 요인 1개 보유자 수잖아요. 17년인데 남자 여자 말이 없으니까 남자 여자 이거 2개 다 봐야 되죠. 2개 다 봐야 돼가지고 저는 일단 계산을 해봤는데 B 같은 경우에는 합계를 구하는 건 별로 어렵진 않다고 생각해요. 대충 해서 10만 8천 정도가 나온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뭐 뒤에 조금의 꼬다리는 있지만 그 정도까지 우리가 계산을 하기에는 좀 너무 무리가 있어요. 그런
그렇다는 것은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5번처럼 선지가 너무 빡빡한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안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5번에 선지 좀 더 널널해서 2%포인트씩 차이 나고 하면은 그거는 전 풀 수 있어요. 건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웬만하면 안 건드시는 게 낫긴 하고요. 그 다음에 분자 보시면은 38,000 정도 되죠. 38,000보다 약간 작지만 저는 38이라고 놓고 계산을 일단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C 한번 볼게요. 먼저 계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간을 한번 보는 거죠. 아, B도 좀 별론데 C까지 별로네? 그럼 일단 도망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계속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판단을 많이 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한 5만 정도 더 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속 편하겠죠. 그래서 118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되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계산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분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애매하긴 했는데 한 4만 5천에서 6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은 가장 좋겠죠. 그리고 요거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계산하셔도 되고요. 혹은 45.5다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46이다 라고 느끼셔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 A가 10점이에요. 우리 선지도 이용할 겁니다. 자, 보세요. 자, B가 몇 퍼센트인지 일단은 보셔야 되겠죠. B가 몇 퍼센트인지 봐야 된다. 왜냐면 B랑 C 중에서 그나마 B가 저는 좀 더 쉬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놈의 분모를 100으로 만들어 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8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8% 조금 안 되게 낮춰주면은 100이 되긴 해요. 자, 왜 마이너스 8%보다 작다라고 표기를 하냐면은 108의 8%는 8.64예요. 그래서 8%를 뺀다는 거는 8.64를 빼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100이 안 돼요. 100이 되게 맞추려면은 7%에서 8% 사이를 뺀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대충 계산해서 47, 28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얘를 3을 뺐습니다.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35로 갔어요. 그래서 B가 대충 35% 정도 되겠구나라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푸는 거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이상 우리가 더 정확하게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지금까지 더하면은 몇 프로입니까? 45.2%죠. 그럼 대충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머지가 40%면은 답이 4번이고 39%면은 답이 2번이겠구나. 즉, 39보다 작으면 답이 1번이고 39에서 44이면은 답이 3번이겠네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 이상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은 뭐 어떻게든 하겠지만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까지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40%를 118에다가 40%를 해보자면은 따로 하면 되죠. 100의 40%는 40, 18의 40%는 7.2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우리는 46 정도를 구해야 되는데 47.2를 우리가 40%라고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 숫자가 45에서 46 사이의 어떤 숫자죠. 그럼 빼려면은 1.2보다 더 많이 빼줘야 됩니다. 즉 1%가 1.18이죠. 자, 1% 1.18이잖아요. 그래서 1%보다 더 많이 빼야 되기 때문에 이 C의 값은 40%에서 1%보다 많이 뺀 39%가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39%보다 작은 1번을 답으로 찍었고 이제 기도한 결과 답이 맞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이렇게 풀었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저도 25번만을 위해서 시간을 잰 건 아니지만 저도 1분 넘게 걸렸어요.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계산 속도를 높이고 열심히 배운다고 이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배운다고 해도 1분 30초 밑으로 떨어뜨리긴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은 우리 첫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버릴 문제 안 버릴 문제 일단 요청하신 건 다 풀어드릴 거예요. 근데 대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이 문제는 풀면 안 돼요. 대신 구하시려면은 A, B까지 구하고 선지 확인하면서 C 값을 딱 40%와 39% 기준 잡아서 풀면 풀리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108분의 38, 118분의 45에서 46이라는 숫자 계산하기 너무 힘들고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풀지 말고 연습도 하지 마세요. 왜냐? 우리 실전에서 이거 나와도 절대 못 푸니까요 라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대신 오늘은
오늘은 처음이니까 한번 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 일단 해결했고 26번 한번 가볼게요. 물 한잔 하고 26번 볼 건데 제가 물 한잔 하는 동안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7, 18, 19, 20, 21년도 5개 있죠? 몇 년도 봐야 돼요? 몇 년도를 보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까? 자, 뭐 당연히 하나로는 답이 안 나오죠. 한 2개년 정도 봐야 되는데 몇 년도를 통해서 봐야 되냐? 17번님 답이 나왔으니까 답이 나왔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9년과 20년도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도 19년, 11번님 18년도부터 계산했습니다라고 하면은 삶이 힘들어져요. 77.5와 78.5는 1% 차이 나긴 하지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기도 하고 1% 차이가 좀 적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19년, 20년은 차이가 1%보다 더 많이 나요. 훨씬 더 할만하죠. 그래서 11번님 처음에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점차 쉬운 거, 만만한 놈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우리 이 시각까지 기르도록 합시다. 그럼 19년도와 20년도의 공통점은 뭐예요? 70% 기준. 요것만 알면요. 25번보다 26번 훨씬 풀만해요. 그래서 저는 25번은 절대 풀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지만 반대로 26번은 절대로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26번 저는 계산이 좀 약한데요 라고 하면서 넘길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수검자 수에서 보유한 수검자 수 비중, 그럼 어차피 요거는 남녀만 합치면은 되긴 하겠죠. 19년도, 그 다음에 19년도 이렇게. 자, 그럼 19년도부터 한번 보면서 우리가 70% 넘는지 안 넘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84,000 정도랑 84,000 정도에서 77,000을 더하는 거죠. 뭐 뒷자리는 뭐 더하면 1,000이 되니까요. 1,000이 되니까 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 더하면은 뭐 요거 정도는 우리가 뭐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161이고요. 자, 분모는 얼마예요? 분모도 상당히 요거는 좀 출제자가 우리를 그나마 배려해 준 것 같아요. 자, 25번 풀면서 힘들었지? 26번에서는 분자 분모 계산하기 좀 쉽게 해줄게 라고 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25번 안 풀어. 26번만 풀 거야 라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분모는 110 정도가 나와요. 그쵸? 110 맞죠? 110 조금 안 되지만 방울림하면 되니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분모에다가 70%를 때려버립니다. 자, 여러분들 70% 계산 어떻게 하세요? 그냥 지금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막 너무 생각하지 말고 저는 70% 계산을 어떻게 합니다 라고 한번 말해보실래요? 0.7배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10%에 7배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평소에 계산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30%를 뺀다? 그것도 괜찮죠? 괜찮아요. 저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요. 70을요. 50이랑 20으로 쪼개요. 왜냐면 50%라는 거는 반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뭐 좀 디테일하게 한다고 치면은 80.5. 20%는 뭐예요? 2배 하면 돼. 10%에 2배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16.1, 32.2. 그래서 2개 더하면은 112.7 나온다. 이렇게 계산을 해요. 30%를 구하는 건 좀 귀찮고 또 빼는 것도 더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전 최대한 더하는 식으로 좀 숫자를 가공해서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10이라는 숫자는 70%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2번, 3번 탈락입니다. 괜찮죠? 자, 20년도 한번 가볼까요? 20년도. 자, 20년도 두 개를 더하면은 값이 얼마 정도 나오냐라고 하면은 143 정도 나오려나요? 아니다, 145. 145 정도 나온다고 하죠. 그 다음에 분모가 얼마 나오냐? 한 59,000에서 한 41,000 정도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앞자리 수 더하면 100인데 뒷자리 있으니까 반올려서 101로 갑시다. 101. 자, 101로 갈 거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145에 70%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절반하면 72.5고 2배 하면 29죠? 그래서 더하면 얼마예요? 111, 아니다, 101점, 100점, 101.5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즉, 70%보다 작아요. 그래서 답은 70% 큰 거 제외하고 1번이다. 이렇게 내면 됩니다.
그래서 26번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쉬운 것부터 19년부터 비교한다. 19년도 70% 기준, 20년도 70% 기준. 그럼 여기서 조금 실수하는 경우는 진짜로 68.3%인지 70.1%인지 계산을 끝까지 하시면 안 돼요. 이 161분의 110이라는 숫자가 68.3%인지 70.1%인지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산하는 게 아니고 70%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70%인지 70%가 좀 작은지 그거를 계산한다, 확인한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즉 우리는 계산을 최소화하고 확인을 하는 풀이 위주로 접근한다. 자, 52번부터 54번. 요거 여러분들 아마 좀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왜 Q&A시기도 하고 지문이 너무 길어요. 지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힘드셨을 겁니다. 저도 이 문제 딱 보자마자 이거 좀 풀기 쉬운데 넘어갈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넘어갔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문제 해결도 우리가 다 풀 수는 없습니다. 의사소통은 뭐 다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은 문제 해결은 다 풀기 힘드니까 또 버릴 만한 내용들이 있어야 될 건데 그 버릴 만한 내용 중 지문이 너무 길고 내가 보기 너무 난해하다라는 내용을 넘어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우리 한번 풀어봅시다. 이 세 문제가 있다면은 몇 번부터 풀어야 될까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나마 54번부터 푸는 게 낫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은 좀 짧게 보고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대신 이게 막 금요일도 있고 날짜를 파악해야 되니까 조금 귀찮긴 하죠. 그래도 다른 52번, 53번 같은 경우에는 다 찾아야 되는 내용이라서 54번을 먼저 푸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요. 일단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일단 선지를 봤을 때 요거는 이틀 전이고 여기는 거의 다 한 달씩 플러스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키워드는 30일이나 한 달이나 그런 내용들을 좀 찾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적용 시작일이 언제냐라고 했으니까 여기 다행히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30일 기간 산정 시 확진일은 제외, 초일 불산입의 원칙, 그러니까 7월 5일이 1일차죠. D 플러스 1일이라고 표시하시면 될 것 같고 토요일 공휴일 포함하고 30일째가 토요일 공휴일이면 이 길까지, 즉 이 두 번째 점이 약간 함정이 될 수도 있는 조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달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좀 낫냐면요. 어쨌든 7월 4일부터 30일을 더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쉽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냥 우리 뭐 한 달은 우리 한 달 각각 1월부터 12월까지 며칠씩 있는지 알죠? 뭐 이 오른손 뭐 이 솟은 거 낮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렇게도 하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7월 4일에서 며칠을 더 해야 돼요? 30일 더 해야 되죠. 그러면은 7월 34일입니다. 근데 7월 34일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럼 얘를 31일을 제거해주면서 한 달을 올려주는 거예요. 8월 3일이죠. 선지가 이번에 8월 3일이 있네라고 하지만은 이 함정놈 때문에 이번을 찍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일까지 판단을 해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일까지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럼 8월 3일이 무슨 요일인지 같이 한번 가볼 건데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30일을 더했다는 것은요. 일주일씩 4주가 지나고 이틀이 더해진 거죠.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7일 후는 무슨 요일이에요? 자, 채팅 한번 쳐주실래요? 7일 후는 무슨 요일입니까? 오늘부터 7일 후. 오늘부터 7일 후 무슨 요일이죠? 아무도 말씀이 없으세요. 오늘부터 7일 후. 세보세요. 자, 손가락 해서 뭐 일요일도 나오고 화요일도 나오고 월요일도 나오고 셋 중에 하나긴 해요. 자, 하루 후는 화요일, 이틀 후는 수요일, 즉 화, 수, 목, 금, 토, 일, 월,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 그쵸? 그 다음에 14일이 목요일은 뭐예요? 잠깐만요. 자, 물 한잔 하고 다시 합시다. 아니, 그러니까 예시를 제가 오늘로 예시를 드렸잖아요. 오늘로 예시를.
오늘 예시를 드렸고, 그 다음에 날짜는 다음 날부터 세는 거죠. 하루 후가 내일이잖아요. 이틀 후가 모레고요. 그러니까 오늘로서 예시를 들면 하루 후가 화요일인 거예요. 이틀 후는 수요일이고요. 그래서 화수, 목금, 토일, 월 하면 월요일이고, 그 다음에 금요일, 이 문제에 있는 금요일 기준을 두더라도 하루 후인 토요일이 1일 후죠. 금요일은 당일이고요. 당일 분산입, 초일 불산입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7일은 오늘과 요일이 똑같습니다. 일주일 후는 오늘과 요일이 똑같고 2주일, 3주일, 4주일 후도 오늘과 요일이 똑같아요. 그러면은 금요일에서 남아있는 이틀을 더하면 무슨 요일일까요? 그러면은 일요일이 되겠죠? 그럼 일요일은 안 되니까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며칠 더해지냐라고 했을 때 달력을 그리면은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력을 그리는 것보다 날짜에다가 통으로 더해보는 거예요. 7월 4일에다 30일을 더해서 7월 34일이다, 8월 3일이다랑 똑같은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0일 더했을 때 요일은 실질적으로는 이틀을 더했을 때 요일과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54번을 풀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2번, 53번에서는 좀 어려운 게 있으셨어요. 뭐가 어려우셨어요? 10번님이랑 18번님 두 분 다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 보자. 53번. 자, 지우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인실 같은 경우에는 52번부터 푼다 치면은 둘 다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통으로 같이 본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3인실이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모든 의료기관별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결핵도 종류가 두 개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병원에 신청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기록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인실은 안 된다. 본인 부담률이 별도로 정해진 항목은 산정 특례 적용 제외다라는 게 이 53페이지에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어쨌든 키워드 잡고 눈을 좀 빨리 움직일 필요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본인 부담 면제 결액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도 맞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3번 선지는 병원에 신청하면은 산정특례 받을 수 있다는 거 앞 페이지에 나오죠. Q 1번에 병의원 전산 대행 신청 또는 공단에 신청한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마지막에 4번은 진단 확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당일이었나 그렇게 기록하는 거였으니까 4번이 틀렸다. 이거는 어쨌든 좀 빨리 찾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빨리 찾기 위해서는 54번을 좀 빠르게 풀 필요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53번도 마찬가지의 문제긴 하거든요. 대신 이것도 날짜를 먼저 보기보다는 좀 쉬워 보이는 거 짧은 거부터 푸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긴 거 풀면은 이해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개인정보에 동의해야 되는지 이것도 앞 페이지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맨 공구인지 공구라고 있는 거 찾으시면은 중증 화상 있는 거 3번과 4번 둘 다 맞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 1번, 2번 선지 둘 중에 하나만 풀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연장 신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쭉 보다 보니까 연장에 대한 내용도 확인을 했던 것 같고요. 연장이 앞 페이지 Q3에 있네요. 아니 Q2에 있네요. Q2에 보시면은 연장 등록 적용 기준이 언제냐? 1년간 가능하고 그 다음 6개월 연장 신청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4일 25년도 3월 4일 이전에 연장 신청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6개월 연장도 가능하고 또 중요한 게 종료 시점부터 1개월 이내 연장 신청하면은 되니까요. 얘는 언제입니까? 4월 5일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선지 틀렸다. 현재 진행 중인 봉투 모의고사 풀이반은 비대면 단체 강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일정은 4월 8일은 진행했고 앞으로 10일, 12일, 15일, 17일, 19일, 20일, 24일 이렇게 진행됩니다. 월수금, 월수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시부터 약 2시간 정도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먼저 개인적으로 봉투모의고사를 풀이한 후에 리뷰까지 해보시고 해설하고 싶은, 요청하고 싶은 문항을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설 요청 문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문제풀이 방식, 그리고 문제를 판단하는 눈, 시선 등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복습을 위한 강의 녹화본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20시부터 실시간으로 강의를 듣지 못한다고 하시더라도 다음날 아침 9시쯤에 올라오는 녹화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강의 수강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복습을 할 수도 있고, 혹은 그때 처음 강의를 들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병행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저녁에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충분히 수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은 16시간 16만 원이고요. 기존 고객은 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의 교재는 24년 에듀윌과 24년 혼잡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봉투모의고사 많이 나왔지만 이 두 개 기업에서 나온 책이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특히나 수리 능력이 많이 약하실 건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미 녹화된 강의를 수강하는 방식이고요. 또한 실시간 질의응답을 위한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2회차에는 관점을 만들고 기본적인 내용을 많이 학습하고 3, 4회차에는 피셋 자료 해석을 풀면서 건강보험공단 필기시험 수리 능력에 활용할 수 있는 풀이 스킬을 말씀드립니다. 5, 6회차에는 수리 능력 NCS 실전 풀이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실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12시간 8만 원이고 기존 고객은 만 원을 할인해 드립니다. 교재는 자체적으로 만든 PDF를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23년 상반기 방문각 봉투모의고사를 6회차에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 합격 결과가 나온 마지막 주차에 고난도 봉투모의고사 풀이반 커리큘럼을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작년 시험을 치셨다면 상당히 난이도가 올라갔다라고 느끼셨을 건데요. 물론 올해의 난이도가 또 높을 것이다라고 함부로 예측하지 못하겠지만 그 기조를 생각해서 우리는 좀 더 어렵게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난이도가 높은 봉투모의고사를 풀어드릴 거고요. 일정은 4월 21일 일요일, 4월 23일 화요일, 4월 25일 목요일에 3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20시부터 진행할 거고요. 진행 방식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시간 정도, 총 6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 8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기존 고객은 만 원을 할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교재는 혼잡에서 나온 고난도 NCS 모의고사 4회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1회, 2회, 3회 이렇게 풀 거고요. 마지막 시험 전날인 금요일날 마지막 4회를 푸시는 것 정도로 마무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커리큘럼과 강의 교재까지 말씀드렸고요. 강의 신청이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오픈 카톡방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설명에 오픈 카톡방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부담 없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